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이주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기간 체류를 위한 비이민 비자 중에서 방문자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방문자 비자는 비비자의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 혹은 관광이나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혹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선 비비자 중에서 B1 비자, B1 사업 목적의 방문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1 비자는 흔히 출장 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출장 비자라고 부르냐 하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장을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미국에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가 없고 한국에서 하시는 일과 연관해서 미국에 가서 일을 보고 오는 비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출장 비자라고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B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하실 수 있는 활동의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담과 상의, 과학, 교육, 전문 분야, 비즈니스 등의 회의 참석, 자산의 매매와 매도에 관련된 사무, 계약을 위한 협상. 이 외에도 한정적인 경우에는 방문자, 즉 B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고용주가 아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본인이 B1 비자 방문자로 입국을 해서 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B1 비자의 방문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나의 고용주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외국, 이 경우에는 한국이 되겠죠. 외국의 영구 거주지를 갖고 있거나 파견되어 있는 경우로 역으로 미국에 임시로 단기간 방문 중이거나 단기 임무를 받고 미국에 간 경우 고용인인 나를 데리고 가고 싶을 때 B1 비자를 받아서 고용주를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 사람이 아래의 카테고리 다른 D비자 E, F, H, I, J, L, M, O, P, Q 등의 목적을 가진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 부득이 나의 서비스가 필요해서 나를 데리고 가야 될 경우에 내가 그 사람의 고용인으로서 들어갈 때 B1 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B2 비자입니다. 방문자 비자인 B 비자에는 B1, B2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B2 비자는 여행 목적의 방문 비자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방문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를 지내기, 명절 지내기, 친지 친척 방문, 의료적 치료. 이 의료적 치료가 목적일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 시에 몇 가지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첫째는 한국의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질병이 어떤 증세를 가지고 병명이 무엇인데 왜 이 병의 치료가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본국의 의사로부터 받는 진단서와 설명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은 미국에 있는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청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편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미국에서 온 편지에는 예상 치료 기간, 의사나 병원이나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하는 예상 치료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신청자가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드는 교통비, 미국에서의 의료비, 생활비를 모두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함께 인터뷰 시에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증거로는 본인이나 혹은 이 치료비를 부담하려는 사람이나 기관의 은행 잔고 증명, 거래 내역서, 소득금액 증명서, 세금 보고서 등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료 목적을 가지고 미국의 B2 비자로 입국하시는 증빙 서류를 말씀드렸고요. B2 비자로서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국의 자매기관이나 사회기관 혹은 봉사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사회적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마추어로서 음악, 체육 등의 행사나 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참여를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이 참여를 함으로써 미국에서 돈을 받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가를 위한 학습 강의에 등록 수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학위를 위한 학점 취득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로는 휴가 중에 한 이틀 정도 요리 강습에 참여하는 정도, 이런 정도는 학습 강의에 등록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B1이나 B2 비자로 입국하셨을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위를 위한 또는 학점 취득을 하는 학업에 참여하실 수 없고요. 취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전문적 직업행위를 함으로써 미국에서 사례를 받거나 수입을 창출하실 수 없고요. 선박이나 비행기의 승무원이 B1, B2로 입국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을 위한 비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언론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정보 매체를 위한 저널리즘 활동을 여행 비자로서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이것에 맞는 다른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도 B1, B2로는 하실 수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영주권을 받아 갖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리고 원정 출산, 신청자가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거기에서 자녀를 출생해서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미국 방문자 비자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비방문자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각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서 그 단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에서 DS-160을 작성을 하시고 그 작성된 신청 양식과 확인 페이지를 인터뷰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DS-160 양식 작성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하며 신청서가 이미 접수된 뒤에는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DS-160을 작성하실 때 규정에 맞는 디지털 사진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는 전문 변호사나 번역가와 상담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콜센터에서는 DS-160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DS-160 작성하실 시에 DS-160의 번호는 인터뷰 예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번호이니 항상 보관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는 미국 방문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미국 방문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문 허가는 ESTA, 비자 면제 프로그램 또는 전자 여행 허가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행 허가와 비자는 다른 것입니다. 여행 허가가 비자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여행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39개국이며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39개 국가 중 한 나라의 국민이어야 하며 미국의 여행 목적이 상용 또는 관광이고 미국에서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할 경우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그 대신 에스타 여행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나라는 39개 회원 국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께서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도록 화면에 그 39개 국가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개 국가 중에서 그냥 흥미로 한번 봤더니 1988년에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1988년 제일 먼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미국과 시작한 나라는 영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미국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가입국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으로 여행을 하셨거나 체류하신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면서 이라크, 이란, 북한, 수단 또는 시리아의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국가에 체류한 목적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군대에서 군사적 업무를 행하기 위함이었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그 가입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규제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혹은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본 규제 사항을 사면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 조치는 각각의 사례에 개별적으로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사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아래의 여행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지역기구 혹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사람, 인도주의적인 비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서 위의 나라에 방문을 하신 분,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목적으로 위의 나라를 방문하신 분, 2015년 7월 14일 타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서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란을 방문하신 분,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라크를 방문하신 분, 현재 새로운 에스타 신청서의 작성이 가능한데 새로운 신청서에는 위에 말씀드린 법안에 규정된 예외사항이 반영된 추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타를 이용하실 경우 이번 조치의 예외사항이 되는 여부가 되시는지 새로운 신청서 사용을 하시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면 신청을 위한 별개의 신청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에스타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다른 조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칩이 있는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전자여권은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의 표준 규정을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여권으로서 전자여권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미국 국토안보부와 계약하여 승객을 운송하기로 한 미국 기업의 항공사를 포함한 이러한 항공사나 해운사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 입국 심사관에게 이러한 항공사나 선박사의 티켓, 여행 일정표의 복사본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카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지상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경우에도 왕복 티켓이나 서명한 운송회사 관련 요건을 제외한 기타 서류 요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신청자분께서 체류하시는 동안의 체류 비용과 미국을 떠나는 비용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을 떠나는 비용인 경우에는 왕복 비행기표나 선박의 승차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90일 이하로 미국에 체류하실 것이고 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승인하는 캐리어로 미국에 들어가실 예정이고 다 맞는다 하더라도 일부의 여행자는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무비자 자격이 없냐 하면요. 형사 유죄로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된 적이 있으신 분,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 이런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이 만일에 사면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에스타를 신청하시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미국 정부에서 정하는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을 가지신 분,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되신 적이 있으신 분, 혹은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으신 분, 혹은 이전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신 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하신 분들은 에스타를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자 없이 여행하실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거절되실 것입니다. 체포 및 유죄로 귀결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있는 여행자께서는 그 이외의 모든 면이 자격 조건을 갖추셨다면 비자 없이 에스타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교통법규 위반이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일어났고 중요한 벌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그에 대한 법원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귀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어서 미국 입국 허가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출두해야 한 법원에 연락하여서 여행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주소를 잘 모르신다면 그에 관한 정보를 refdesk.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 또는 일을 하거나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미국에 들어온 후에 비자 자격을 다른 비자로 바꾸시려는 분은 무비자 여행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 알맞는 비자를 받아서 여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일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려고 에스타를 받아서 가셨을 경우에도 이민관이 판단하기를 이분이 90일 이하의 단순 여행 목적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입국 자체를 거절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타 여행 허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행 전에 미국 관세국 보호청 웹사이트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십니다. 이때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이 수월하신데요. 어떤 서류나 정보를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효한 여권, 여행자의 이메일 주소, 여행자의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 여행자의 비상연락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그 밖에도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다른 이름, 여행자의 국가 주민번호, 여행자의 글로벌 엔트리 번호, 여행자의 고용주 주소, 전화번호, 여행자의 미국의 연락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가지고 신청을 시작하시는 것이 수월하시겠습니다. 수수료는요, 미화로 14불인데 지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크레딧 카드와 페이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와 지불하실 카드 등을 준비하셨으면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드시는 평균 기간이 23분 정도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신청을 하시는 것은 최소한 72시간, 여행을 하시기 72시간, 3일 정도 전에는 신청을 하시고 그 승인서를 프린트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스타를 신청하신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으신 비자 웨이버 여행자들은 미국 입국 시에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입국을 하시면 미 국토안보부 US 비지트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서 미국에서 이분이 여행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하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에스타에 관해서 가끔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구암에 여행할 때 에스타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시는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스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암과 CNMI는 Commonwealth of North Mariana Islands라고 해서 북마리아나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 12개국에 속하는 국민은 구암이나 북마리아나 제도에 45일 이내의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실 경우에는 비자나 에스타를 신청하실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요 12개 나라의 국민은 에스타 대신에 CBP, 아까 그 국토보호국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I-736이라는 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I-736은 신청 서명 제출 후 7일간 효력이 있으며 이 736에 의거하여 구암이나 북마리아나 제도에 입국하시면 45일 이내에 체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에서는 구암에 입국하실 때 I-736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에스타를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스타를 갖고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구암국제공항에 들어가셔서 입국 절차를 하실 때 훨씬 빠르고 용이합니다. 기내에서 서류를 따로 기입하고 제출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방문자 비자와 방문자 허가 제도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